꾸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그리고 박순혁 작가 멸망전거 합시다.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 관련 고소할 수 있다. 자, 우선 박순혁 작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이 자기의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이 박순혁 작가라는 사람이 각종 유튜브에 출연해서 나 진성준이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모펀드로부터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자, 나 진성준은 사모펀드 관계자의 로비는커녕 사모펀드에도 투자해본 적 없다. 험한 말을 들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말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무산시키려 하는 만큼 법률 공토를 거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박순혁 작가는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도 그래 좋아.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이 가능한 청원 모두들 청원해주세요. 동의해주세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자, 일단 금투세인데 뭐 금투세는 대부분 다들 아시죠. 근데 이 금투세를 왜 반대를 하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에요. 뭐 OECD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흥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처럼 왜 하려고 하느냐. 항세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자, 신흥국 시장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나라에서는 거래세를 하고 있다. 근데 왜 미국처럼 하려고 하느냐? 자, 두 번째,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이 금투세는. 법인 기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법인 기관 등은 거래세도 줄어드네. 더 이득인 거다. 그리고 그럼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를 해야지. 아니, 이중과세 아니냐?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금투세 세금까지 내야 되냐? 거기다가 건보료까지 올라가네. 그러면 삼중과세다. 그러면 왜 0.15%의 농어촌 특별세는 없애려고 하지 않느냐? 그건 바로 농어촌 표심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평생 손실 2월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손실을 봤으면 평생이에요. 수익이 나기 전까지 평생인데 한국은 5년이란 짧은 시간을 2월 공제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5천만 원 손절을 치고 6년째 되는 날 6천만 원 벌었으면요. 1,000만 원에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전체 사모펀드 규모 640조 중 620조를 차지하는 비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한매 차익에 대한 세율이 49.5%에서 22%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투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맞는데 계속 금투세는 1% 사람들한테서 99%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금투세 7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모펀드는 세금을 깎아준다. 개인만 독박을 씌운다. 세수도 줄어든다. 서민과 진상층만 갈취한다. 그리고 원천징수는 재앙이다. 복리 효과가 없다. 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 돈이 뺏기게 되죠. 내가 예를 들어 수익이 난 돈이 이미 원천징수로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이힐드 채권 시장까지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채권은 여러분 보세요.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화성상품처럼 엄청 리스크를 지면서 왕창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리스크는 덜 지지만 조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채권 시장까지 관여를 한다. 그럼 채권 시장까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에서는 이 금투세가 왜 나왔냐 입법 과정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민주당은 뭐라 얘기했냐면 이 금투세는 박근혜 정부 때 논의가 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금투세는 그럼 박근혜가 만든 거냐? 아니 이거 민주당 너희들 이거 박근혜 때 정부 때 만든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 금투세가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자, 이 증권사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있어요. 이 증권사들이 만든 금융투자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요 출신들이 이 법 제정에 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언제 나왔냐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가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화의 시동을 건 건 2019년이죠.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좆도 모르면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는 얼마나 이런 선진국 관련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설파를 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을 위한 겁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한 겁니다라고 이 무식한 민주당 의원들을 세뇌교육을 시켰겠죠. 그래서 이 금투세는 기관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개인한테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22%에서 27.5%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관련 적용이 대상이 제외됩니다. 거기다 거래세까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거래세가 줄어든 대신에 계속해서 단타를 칠 수가 있어요. 왜? 거래세가 인하되니까 0.23%에서 0.15%까지 낮아지잖아요. 계속 단타를 치죠. 0.08% 거래세가 낮아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협회에서는 증권사가 법인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요, 부동산 투자 법인은요, 법인세를 낸다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왜? 법인세 내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가지고 많이 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보다 2배 무거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즉 뭐냐? 가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서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남기면요, 개인보다 2배 더 양도세를 부담시켜요.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그럼 기관 투자자도 당연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의 자체는 없으면서 무조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 이게 뭐냐? 선진국형 금융 방법이다. 금융 조세 방법이다라고만 씨부립니다. 숙제는 없으면서 어디서 들은 걸로 씨부리는 거죠. 그래서 의원 블로그에 가보면 박순혁 작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 963개 댓글 달려있고요. 그리고 진 의원 또 다른 글에는 493 달려있습니다. 이분은 뭐냐? 내가 지금 이만큼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고 인기가 많구나라고 착각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이분이 총선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표를 좀 받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총대를 맺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 인생은 내가 보기에는 이번 말고는 이제는 다음 총선에는 국회의원으로 못 나올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저하게 표의 논리로 이분은 움직인다 봅니다. 뭐냐? 자, 1%만 번다. 5천만 원 1%만 번다. 99% 너희들 아무 상관없다. 대신에 99% 너희들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너희들이 이득이야. 너희들이 이득이야. 피해보는 거 없어? 뭐냐? 99%의 표심을 가져오려는 거죠. 철저히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요.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를 없애다 소리를 안 합니다. 농어촌 표심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진짜 금투세를 시행하려면 농어촌 특별세 다 없애고 진짜 거래세 0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소리 안 하는 건 농어촌 표심을 가져온다는 거죠. 세 번째, 기관 외국인들의 혜택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파생상품, 국내 해외 펀드도 다 제각각이었다. 자, 일어나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기관 외국인들 혜택 보는 이야기를 왜 그동안 국내 주식, 미국 주식이 다 제각각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까? 기관 외국인들 혜택 보면 기관 외국인도 일반 개인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OECD에서 선진국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OECD만큼 법률적으로 만약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금융사한테 미국만큼 천문학적 액수를 그렇게 때립니까? 아니 그렇게 때려요? 최소한 외국적으로 하려면 외국의 법의 잣대를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외국은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이머징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들어오는 자금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세계에 있는 자금들은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진국적인 주식인 미국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농구를 배우는 초등학생한테 르브론 제임스처럼 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천만 원 비과세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5천만 원 수익 비과세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제에 대한 삭감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연말 정산에 대한 자료들 중에도 축소되거나 삭감된 것이 많아요. 자, 지방 화폐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동백절 예를 들게. 부산 동백절 맨 처음 나왔을 때는 1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최대 충전금이 100만 원이야. 그리고 10%의 캐시백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안 써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30만 원에 5%입니다. 즉 뭐냐,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게 처음에는 이 저항을 겪어서 법을 올리는 걸 힘들어요. 근데 올리고 나서 이런 축소나 삭감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가 언제 3천만 원, 1천만 원, 그리고 미국 주식처럼 250만 원 변경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금투세 신중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 그럼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네. 그럼 금투세 신중론을 한번 하자 하니까 지금 반기 들고 나서게 비명계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의원님 지금 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이 싫어서도 있고 그냥 비명계니까 그냥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평, 진성규 의원님, 너 비명계야, 너 친명이잖아. 근데 왜 이재명한테 반기 들어? 역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참 무서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